팀장님 한 분에게 여쭤봤는데 월 800 정도 받으셨다고. 그럼 지점장님보다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2010년도에 입사했거든요. 이때 받았던 급여가 이건 117만 5천 원. 그리고 최고 적게 받았던 게 6월달에 25만 7천 원. 이거 진짜 맞죠? 25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최근 거를 이제 예. 8인가요? 네. 8? 회사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회사 홍보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네. 고비가 있었고 그 고비를 잘 버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면 고졸 하시고 나서 처음부터 보험 영업이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공장 같은 데서도 일을 했었고요. 제약회사에서도 근무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약회사에 딱 들어가 봐서 그때 이제 현실의 벽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고졸이 기본급이 90이었어요. 초대졸이 125만 원, 4년제 졸이 150만 원.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합리적인 차별인데 극복하고 싶었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술을 좀 배워야 되나? 그럼 이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교를 한번 가볼까? 근데 또 대학을 가려면 돈이 좀 필요했었고. 그래서 혹시 함주범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메리처즈에서 지점장을 맡고 있는 함주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메일을 받고 왔는데 여기 충북 네. 제천이에요. 네. 메일을 주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은 구독자였고요. 보다 보니까 저처럼 하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졸자시더라고요. 저는 실업계 고졸입니다. 제가 자랑할 거나 그런 건 없지만 고졸들한테 네. 꿈과 메시지를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긴장을 좀 하셨나요? 아무래도 좀 그 긴장 되실 때마다 쭉 안 이어나가도 되는 거니까 담배를 태우고 오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지점장님 아직 다들 안 오셨잖아요.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전날 고객분들하고 통화한 거 정리도 하고 그럼 몇 시에 출근하세요? 8시 전에는 항상 출근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FP님들은 한 9시 이후에 네. 나오시는 거고요. 그럼 아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9시 반쯤에 정보 미팅 하고요. 이제 10시에 간부 미팅 하고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제 일을 좀 보고요. 영업 출신이다 보니 기존에 고객분들이 계세요. 진료비 영수증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점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주범 지점장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10월 달에 입사했어요. 2달 정도 경험해 보셨는데 어때요, 지점장님? 솔직하게 혹시 안 계시던데. 뒤에서 잘해주신 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앞뒤가 약간 다르지 않은? 편하게 대화를 하시던데요. 이따가 5시에 회식. 아니 지점장님 오늘 회식을 하나요? 네, 오늘 회식 있습니다. 회식이 자주 있나요? 자주는 아니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지점장님이 쏘시는 건가요? 네. 돈 많이 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네. 애기를 키우려고 그러면 웬만큼 벌어가. 혹시 자녀가 몇 명?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저는 뭐 미혼입니다. 그러세요? 아내분에게 뭐 영상 편지를 사시죠? 아니. 정보조회 제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본 것은 아닌데 보험 영업 지점 치고 설계하는 데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보통 이제 보험회사라고 하면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노예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저희는 출근에 강제화되지는 않았어요. 메리츠 화재만의 문화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 근무하셨죠? 14년 돼갑니다. 부담부 알아보기를 볼게요. 최초 청약일 부활일. 정보조회 마치겠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지점장님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신 것 네. 같은데 관리자로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대해주세요.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진짜 계세요? 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진짜요? 예. 컴퓨터로서? 네. 마일리지 지금 넣었잖아. 상해에는 부담부가 없어요. 한 번만 딱 가봐요. 그러니까. 이후에 또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5분 뒤에 이제 간부 미팅 잠깐. 간부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 두 분 팀장님하고 간략하게 좀 전달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쪽에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예. 그게 맞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방금 간부회의 나오셨는데 팀장님은 보험 영업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12년? 고객만 총 몇 명인 거예요? 1000명 정도. 1000명 일하시다 보면 보험 영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좀, 처음에는 네. 누구나 다 그 고비가 있는데 고비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는 사실 남들보다 좀 더 편한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따지면 800. 뭐 친화력이나 영업력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팀장님만의 신뢰를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신뢰 있는 참 얼굴? 그거 팀장님 한 분에게 여쭤봤는데 월 800 정도 받으셨다고. 그럼 지점장님보다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2010년도에 입사했거든요. 이때 받았던 급여가 이건 117만 5천 원. 설계사이셨다가 지점장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 적게 받았던 게 6월달에 25만 7천 원. 6월에
이거 진짜 맞죠? 25만 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25만 원일 때는 그때 당시 지점장님한테 4번을 앞에 갔었어요.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4번을 앞에까지 갔다 얘기를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 전에 나한테 들어줬던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만둔다면은 물론 다른 분들이 계약 관리를 해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를 일단 믿고 가입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 중에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1년만 버텨라.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버티다 보니까 7월서부터는 정신을 차렸죠. 2012년도 들어가면서 3월서부터는 이제 올라갑니다. 6월 기점으로 해서는 3자도 보고요. 해서 420. 이제 이때에서는 자신감이 붙었죠. 최근 거를 이제 8인가요? 네. 8? 회사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회사 홍보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고비가 있었고 그 고비를 잘 버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지점장 언제 되신 거죠? 2017년도에 됐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운이 좋아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점장님이 나가야 팀장님들도 지점장님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대선은 어딘가요? 순대국밥집이에요. 제천의 맛집인가요? 네, 제천 음식이 대부분 맛있습니다. 아,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 한 10명 정도 같이 드시나 봐요, 그렇죠? 매일 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가끔이라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니, 식사하시지 않았나요? 그냥 그런 걸 제일 좋아해. 제가 쭉 봤는데 되게 가족적인 것 같아요. 형, 동생, 뭐 아우, 누나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호칭이 진짜 그래요? 지점장님 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어디서 사오셨어요? 우리 거기 먹었네. 맞아요, 다 틀려요. 아니,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저 이래서 살을 못 빼나 봐요. 그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인터뷰라도 잠깐? 네. 메일도 저한테 그렇게 의뢰를 주셨었고 고졸 출신으로서 응원의 한마디 하신다고 해서 연락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고졸 하시고 나서 처음부터 보험 영업이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공장 같은 데서도 일을 했었고요. 네. 제약회사에서도 근무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제약회사에 딱 들어가 봐서 그때 이제 현실의 벽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고졸이 기본급이 90이었어요. 초대졸이 125만 원, 4년제 졸이 150만 원.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합리적인 차별인데 극복하고 싶었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술을 좀 배워야 되나? 그럼 이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교를 한번 가볼까? 근데 또 대학을 가려면 돈이 좀 필요했었고 네, 조연치 않게 보험 영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입사를 하게 됐죠. 처음에 설계사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점장이라 함은 제조 공채 출신들이 많고 어떻게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고졸 출신으로서? 사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메리처제가 제도 개편을 하면서 설계사도 본부장 임원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운때인 거잖아요. 모든 고졸 출신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 간에 환울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인내 시간이라고 생각해. 저는 보험이라는 물을 팠고 메리처제라는 물만 팠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그때 그만뒀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대졸로서 사회를 마주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고졸로 돌아가나요? 재무, 회계, 영업, 물류는 어디 있는 거야? 진짜 AI 매칭 캐치! 고졸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물론 정답은 없고 네.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사견은 굳이나 대학을 안 가도 될 것 같다.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저는 그때 자격을 좀 취득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자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시도도 안 하고 단념자도 있거든요.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초년생들한테 어떤 얘기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자존심만 조금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네. 그리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생각나는 때? 아, 오히려 나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지영님, 저는 기체편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예, 또. 혹시 뭐 마지막으로도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네. 싶은 말 있나요? 2024년도에는 더 잘 되실 거예요. 돈 더 많이 버시고 다들 월 700 버실 네. 수 있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